여러분 안녕하십니까? LA 사는 친구입니다. 오늘은 6월 22일 월요일입니다. 네, 오늘도 캘리포니아와 LA를 중심으로 미국 소식들 뉴스 훑어보기 여러분들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저기 뉴스에서 굵직하게 다루고 있는 내용들은 눈에 안 띄고요. 대신 트럼프 대통령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 이런 것들이 여러 기사가 떴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내용들을 집중해서 여러분들에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주말에 있었던 오하이오주 털사시에서 있었던 유세에 관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거 캠프 본부에서는 이번 유세에 100만 명 정도가 참석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자랑을 했습니다. 언론들에 자랑을 했는데 그리고 그 센터에는 19,000명이 참석할 수 있는 좌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에만 2만 명 정도, 그리고 실외에 또 많은 사람들이 참석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요. 실제 지난 주말에는 현장에 6,200명이 참석했습니다. 이 숫자는 털사시 소방국이 집계한 수치입니다. 근데 선거 관계자들은 12,000명이 참석했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현장 실내를 반도 채우지 못하는 소위 트럼프의 굴욕, 이번 유세의 참패, 이렇게 언론들이 헤드 타이틀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 선거 유세에 오지 않았고요. 그 결과에 대해서 선거본부에서는 지지자들이 입장하는 것을 시위자들이 막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뉴욕타임스에서는 틱톡을 사용하는 10대 청소년들, 미국의 청소년들과 K-팝 팬들이 사전에 입장권을 수십만 장을 예약해놓고 당일날 현장에는 나타나지 않았다. 즉 노쇼 집단행동을 한 결과인 것 같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했는데 워싱턴 포스트는 또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개연성이 없다. 틱톡을 사용하는 10대 청소년들이나 K-팝 팬들이 미리 예약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올 것이다라고 기대를 갖게 한 건 사실이지만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현장에 오지 않은 건 아니다라고 이제 워싱턴 포스트는 평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선착순 입장이었기 때문에 입장권에 대해서는 거의 무제한으로 계속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신청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안 온 것들에 대해서는, 참패에 대해서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지 그것 때문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현장 분위기를 보면 현장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트럼프 대통령을 연호하고 구호를 외치고 그런 일들이 있어서 그 현장 유세 때문에 코로나19가 대량 확산되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요. 그 안에서 코로나 관련된 많은 말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지금 확산자가 가장 많은 이유, 그리고 확산자가 줄지 않는 이유는 그만큼 코로나 검사를 많이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앞으로 코로나 검사를 좀 줄여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많은 의원들이 코로나19를 건강의 문제로 보지 않고 정치적인 문제로 자꾸 돌리려고 하지 말아라. 정치적 이슈로 이 문제를 보지 말아라. 이렇게 반대하고 지탄을 했고요. 또 하나는 인종차별적인 발언까지도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이름이 있다. 그중에 쿵플루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또 막 환호를 하면서 지지를 했는데요. 지금 인종차별 반대하는 시위들이 있고 이거에 대해서 많은 법령들이 지금 만들어지려고 계획되고 있고 하는데 국가 지도자가 그렇게 인종차별적인 발언, 쿵플루는 쿵푸 중국에서
하고 있는 쿵푸에서 가져온 그 말이죠. 쿵플루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은 부적절하지 않은가 하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번 대통령 선거에 관련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서 우편 투표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외국이 개입해서 부정선거를 획책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캘리포니아에서도 이미 우편 투표를 법으로 제정을 했습니다. 주 상원 의원, 주 하원 의원이 일제히 지지를 해서 통과를 했고요. 그 개빈 뉴섬 주지사가 서명을 해서 법으로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권자들은 집에서 편안하게 투표를 해서 우편으로 보낼 수 있게 됐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도 우편 투표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고 우편 투표를 외국이 개입해서 이게 부정선거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은 조금 시기적으로도 적절하지 않은 거 아닌가, 상황적으로도 지금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주한미군에 관련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으로부터 방위비 50억 달러를 받지 않으면 미군들 한국에서 나와라 이런 발언을 했다. 이렇게 존 볼턴 회고록에 그렇게 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당시는 한미연합훈련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트럼프 대통령도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 서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연합훈련도 이틀로 끝내라, 3일까지 가지 말아라 라는 얘기까지도 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존 볼턴 회고록에 기록되고 있는데요. 아무튼 존 볼턴 회고록이 이런저런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한편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 정책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는데 해외에서 영주권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비롯해서 국내 비자 발급도 연말까지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확대할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취업비자 전문인 그 취업비자 즉 H1B 그리고 비전문직 취업비자 H2B 그리고 주재원 비자 L비자 그리고 교환학생이라든지 학생비자 연수 프로그램 그 J비자가 이번에 그 주로 제재 대상이 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아는 대로 다카 그 불법 체류 청소년 추방 유예 제도인 다카도 금지하는 법안을 계속 추진하겠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얘기를 하고 진행을 하는데 다카 금지하는 것이 법안으로 제정되기까지는 11월 대통령 선거 이전에는 어렵다라는 것들이 많은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대법원에서 그렇게 판결을 했기 때문에 하위 법원을부터 이제 거쳐와야 되기 때문에 11월까지는 판정이 안 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다분히 선거를 위한 그 대통령의 발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선거 결과에 따라서 공화당이 만일에 승리한다고 하면 계속 다카 폐지를 밀어붙일 것이고 민주당이 아마 대통령을 되게 된다 그러면 다카는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많고요. 아마 대통령 선거에 따라서 이 다카 제도가 존폐가 갈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카라든지 이민자 관련 그리고 인종차별에 관한 이런 얘기들까지도 선거가 맞물리면서 다인종, 다민족이 살아가는 이런 이민사회인 미국이 굉장히 이민자들에게는 불리한 그런 상황으로 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외 뉴스로는 역시 코로나가 많은 관심을 끌고 있고요. 코로나가 계속 확산되고 있다라는 우려들이 계속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고 캘리포니아는 계속해서 기록을 갱신하고 있다라는 소식 그리고 뉴질랜드에서는 7주간의 이동 제한령을 강력하게 시행했더니 코로나19가 거의 종식됐다. 조만간에 공식적으로 종식을 선언할 것이다 라는 그런 소식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 경제 위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현금을 확보하려고 은행 예금이 늘었다. 대신 은행에서 어디에 투자할지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 그리고 존 볼턴 회고록에 관련된 소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과 관련해서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비하
발언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요. 한일 관계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나는 관여하고 싶지 않다 이런 내용을 얘기했다. 이런 내용들이 오늘의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LA 사는 친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